잠실권보다 반등이 늦었던 곳이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왜 강남이 더 입지가 좋은데 반등이 늦었을까요? 가격이 늦게 오르는 아파트는 이유가 있다.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주도하는 아파트가 시세가 가야 그 뒤에 오는 아파트 따라간다. 이것은 굉장히 입지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있는 입지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입지라는 것, 입지가 똑같이 좋은 곳도 예를 들자면은요, 지금 이번에 그 어떤 그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지역이 어디냐? 잠실권. 이잖아요. 그런데 잠실권보다 더 반등이 늦었던 곳이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왜 강남이 더 입지가 좋은데 반등이 늦었을까요? 그래서 이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내 물건이 언제쯤 오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입지가 상대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긴 해요. 잠실이 입지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 강남은 너무 무거운데 잠실이 저 정도라면이라는 생각이 많이 발동되면서 사실은 매수세가 강하게 붙은 거거든요. 우리 그 고덕동도 마찬가지고, 강동구의 고덕 일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지적으로는 우위권에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다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격이 늦게 오르는 아파트, 입지적으로 좀 내가 조금 열의에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 다음으로 생각할게요. 2020년도 이후에 단기 급등 되게 빠르게 갑자기 확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은 어떤 이 아파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 미진했다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곳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냐? 이렇게 되면 왜 안 오르냐면 이 단기 급등에 대한 사람들이 부담을 심히 느낍니다. 저기는 원래 안 올랐다가 갑자기 뒤늦게 많이 오른 곳이잖아. 약간 기피하는 심리가 작동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단지들 중에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세 회복세가 좀 더디다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 급등한 것들 중에는 특정 호재에 기대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곳들 중에서 인덕원 일대라든가 이런 곳들은 굉장히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지역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계에 많이 올랐고, 어떤 특정 호재, 교통 호재, 개발 이슈 이런 것들이 막 믹스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회복세가 더디게 되는 겁니다. 한번 놀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어떤 특정 호재에 대한 이슈를 다 썼다 생각하고 심리적으로 약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오히려 가격에 대한 회복세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 주셨던 분이 있었지만 상품성이 떨어진다. 구축이라는 점. 이게 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만 구축인 경우에 조금 더 회복세가 더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좀 더 신축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이 거래를 주도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신축 대단지가 먼저 시세를 어떤 끌어올린 주도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약간 메리트가 떨어진다면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전세가 상승에 힘입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세가 상승. 전세가 막 올라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기저기 올라가는데 전세 시세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그 갭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북구가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세 가격 굉장히 탄탄했던 지역인데 왜 그러면 이런 곳들이 많이 떨어지느냐?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전세 시세가 급락하는 이러한 장을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에 따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추락을 한 것입니다. 전세에 대한 어떤 반환이 안 되는 경우에 급매로 전환하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가 많이 하락을 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성북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시세 회복세가 더디다. 왜냐면 전세가 안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단지 규모가 너무 작아. 너무 이제 뭐 소규모 단지, 예를 들어서 뭐 한 300세대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거래가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가격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지만 상승도 아니고 거래가 없어서 계속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안 오거나, 아니면은 한두 개 거래가 툭툭 터지다 보니까 저가 거래가 하나 나오고 나서 다음 거래가 잘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내가 회복세가 언제쯤 될지에 대한 약간 막막함이 생기는 이러한 곳들도 있고요. 자, 시세 리딩 단지가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관악구가 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관악구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너무 얘기만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관악구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참 많죠. 이제 관악구를 펼쳐놓고 보면은 연식이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은데 그나마 신축 아파트가 입한한 대상 서울대 있고 아파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주변에는 단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진 않지만 아주 일부 좀 작은 규모의 단지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시세를 갖다가 얘가 자기도 그 힘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세력이 없고 얘도 저도 여기 멀리 하나 넘어가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관악드림타운이나 성현동화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시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거래는 꾸준하지만 힘있게 올라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얘가 대장 아파트가 여기 떨어져 있는데 얘도 지금 힘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회복 조금씩 해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그 밑에 그 벤처타운 그 아파트 있죠? 신림 그 타운에서 이번에 분양하는 거 여기 때문에 지금 약간 거래가 요즘 터지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늦게 시작하고 꽤 오랫동안 그 주변에 비슷비슷한 고만 시세가 약간 비슷비슷한 아파트들끼리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물량이 계속 있기 때문에 대단지가 또 워낙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단지 규모가 커도 시세 회복이 굉장히 더딘 거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어떤 상황들 따라서 다 이 어떤 가격이 오르내리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대 리딩 단지가 없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이제 상승을 좀 빨리 당기는데 제한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 하락기에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었다.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입지가 너무 우위권이 아니다라면은 그 시세가 비교했을 때 이 아파트와 많이 떨어진 아파트 비교해 보면은 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얘는 많이 떨어졌어. 근데 얘보다 얘가 더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덜 떨어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거래가 안 터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와 줄 때까지는 시세를 그냥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가격을 계속 비교하면서 견지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포 같은 경우가 좀 빠르긴 했지만 잠실권의 시세가 올라와 준 다음에 거래가 많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잠실하고 마포는 항상 비교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권 비교했을 때 마포가 가격이 별로 매력이 없어. 잠실 사는 거죠. 잠실의 시세가 올라가 주니까 마포가 그제서야 이제 좀 저가 매물을 소진하면서 올라가 주는. 그래서 마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회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참고할 게 뭐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겁니다. 분당 가격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물건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 여기는 입지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지적으로 좋고 일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곳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죠. 물어보시는 분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상담할 때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더 잘 올라가 줄 수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일산 여기도 가격이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그 일기 신도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수요가 좀 탄탄한 편이다 보니까 가격 하락폭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으니까 지금 거래가 잘 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일기 신도시도. 그래서 그렇게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서야 하나씩 툭툭 거래가 좀 늦게서야 이제 좀 낙폭 빠지는 거래들이 나온 곳들은 다시 회복세를 벌써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가격이 다른 곳이 이제 20% 하락했다가 한 15% 와줄 때까지 기다려줘야 15%권에 들어와 줘야 이제 여기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일산도 시세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제가 한 게 요거예요. 언제 오를까? 앞에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정리한 것인데요. 입지적으로 좀 한계가 있거나 상품성에 한계가 있다. 그럼 약간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주변에 같이 그 시세를 갖다 계속 주고받는 그런 어떤 아파트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상계주공 지금 많이 물어보셨지만 이슈도 있고 재건축 이슈도 있고 좋은데 그쪽에 다 비슷비슷한 연식의 아파트들이 대거 포진돼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쭉 끌어줄 수 있는 어떤 파워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시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약간 지금 많이 단기에 급등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계주공이나 요 일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 20년에 급등을 한 건 아니고 19년부터 그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 오긴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20년, 21년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뜨거웠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 급등이 일어난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웬만하면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이거는 어떤 호재가 많이 부족한 경우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탄탄하다, 확실한 호재를 갖고 있다, 이러면 얘기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노원은 나쁘지 않고 상계주공이라든가 미미삼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회복의 시간으로 쭉쭉 가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정 호재에 따라서 올랐던 곳, 어디 얘기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덕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인데요. 제가 볼 때 인덕원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재의 실현이 핵심입니다. 이거는 너무 먼 일이야, 그냥 근데 그 이슈로 잠깐 반짝했던 거야 라고 생각된다면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거는 확실한 호재였었어 라면 그 호재는 지금 계속 실현 중인 겁니다. 그 실현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는 좀 약간 거래량도 주춤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요거는 회복을 빠르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너무 먼 일을 가지고 호재가 많이 반영돼 있었던 곳, 아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서부선이라는 그 경전철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이슈고 확정된 사업이긴 합니다만 진행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좀 약간 힘든, 그 이슈가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다가 그 이슈가 지금 약간 매력이 없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이고, 막연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곳이라면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지역 회복이 가격이 떨어진 곳들은 전세가 회복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전세 시세가 꾸준히 계속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는 지금 점점 언론에서도 기사들이 그런 것 많이 나오잖아요. 역전세 이슈, 이제 뭐 수면으로 가라앉는지 뭐 등등등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단지 규모가 적고 리딩 잔지가 없다, 시차를 두고 오른다, 이거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폭이 적었다면 낙폭을 해결한도 오른다, 이렇게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